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곳은 저희 공방 사무실입니다. 제 사무실이고 지금 현재 공방에서는 좀 소음이 나고 해서 일단 영상 찍기 위해서 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윤목수 팀,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공방이나 또는 현장 팀들의 작업 범위가 어디인가, 작업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한 저하고 앞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할 또는 제가 이제 성장시켜서 이렇게 높이 좀 세워줘야 할 젊은 청년들도 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직접 저한테 이제 그 물어본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를 이제 제 자신을 가리켜서 목수라고 하지만 제가 젊을 때는 목수일만 한 것이 아니고 목조주택을 짓거나 상업 또는 그 주택 인테리어 같은 걸 할 때 전체 공사를 다 맡아서 했습니다. 목공만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거부터 마무리, 그러니까 가구를 다 앉히고 집주인이 이제 이사를 오거나 또는 이제 그 가게가 영업을 하기 전까지의 모든 공사를 제가 이제 도맡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목수일 할 때는 목수일도 하고 또 칠할 때는 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공정에 제가 참여하긴 했지만 모든 걸 전적으로 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각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서로 협업해서 함께 일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같이 벌어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목수가 돼서 목공 외에 다른 작업을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하는 공사 현장의 전체가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걸 할 생각이 있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하고 목수일을 같이 했거나 목공을 같이 해본 분들 중에 일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1990년대에 이 업계에서 저의 별명은 목수가 아니고 칠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페인트 공들도 잘 알지 못하고 해본 적이 없는 칠들을 제가 많이 시도해서 많은 유행들을 만들었죠.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또는 아주 중요한 공정에는 저를 이렇게 와달라고 초빙해서 하루 이틀 정도 같이 이렇게 작업을 좀 해줬으면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때는 저도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작업에 응했고 어떠한 경우에는 전혀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동료의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그 동료의 그 일을 도와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한 적이 없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목공일뿐만이 아니고 목수일뿐만이 아니고 일반 페인트, 스페셜 페인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포피니시라든지 스텐실이라든지 또는 플러스터, 회벽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가 좀 이렇게 많은 실험 정신 갖고 많이 해봐서 어지간한 그 페인트 공들 뺨치게 하죠. 물론 이제 나무에 색을 내거나 나무에 마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는 제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는 성장해야 되는 젊은 친구들도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저희 선생님이 안 하는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작업을 젊은 친구들이 뛰어나가서 영업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이제 고객들하고 약속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이제 끙끙 이제 갖고 온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해줬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대략 한 25년 2000년도 정도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올 MDF, 올 필름, 올 무늬목, 올 라카, 우레탄, 에나멜 이런 화학 페인트 이런 거에 대한 공사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고 써야 되거나
합리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전혀 그런 일은 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 좀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원목 위주로 작업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풀을 써도 이제 좀 안전한 풀 이렇게, 그리고 마감재를 페인트를 써도 가급적이면 친환경 또는 천연 마감재, 그리고 그 벽지를 붙여도 천연 벽지만 썼죠. 저하고 같이 일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특별한 포인트로 아트월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사람이 사는 집 전체를 다 화학 벽지를 쓰는 일은 저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저의 그 일해왔던 동선을 추적해 보면 그런 게 다 이제 눈에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일하면 돈을 못 벌죠. MDF, 뭐 무늬목, 화학 페인트, 방부목 이런 걸 써야 돈이 벌리는 것이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 업계에 몸담은 사람 전체 중에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만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 살았던 것인데, 그 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좀 집안이 잘 살아서 원래부터 좀 먹고 살 만한 분들이었고, 저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성장해 온 사람들, 오직 이제 저의 힘만 가지고 이제 성장해 온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 처자식이 고생하죠.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보기에도 제가 좀 가끔은 좀 안타깝다는, 그러니까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수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목공사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는 뭐 페인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더 한때는 많이 불려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우리 앞으로 제가 20대 청년들, 10대, 20대 청년들을 가르쳐서 성장시켰을 때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뼈대를 세우는 일반 목수들의 기능은 똑같이 다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공방에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과 장비와 기술이 받쳐주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또는 낮에는 현장에서 작업하고 저녁에는 잠깐 또 할 게 있으면 공방에 와서 작업을 하고, 또는 공방에 와서 가공을 해서 현장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일이 깔끔하다면 기꺼이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대, 20대 젊은 친구들한테는 단순하게 이제 목공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흔한 말로 이제 대패클 톱 망치 칼 같은 기본적인 수공구를 튜닝하고 사용할 줄 아는 걸 다 가르칩니다.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나무에 그 조각을 한다든지 서각을 한다든지 이런 조형까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왜 가르칩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 너희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대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젊을 때 청춘을 바쳐서 한 일을 결국은 너희들이 가정을 꾸리고 경제활동 한참 할 나이가 되면 다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청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른 목수들, 젊은 목수들 또는 뭐 나이 많은 목수들도 마찬가지고 작업하는 거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데 복도에다가 그 MDF를 바른다든지, 이거는 좀 화재에 좀 취약하죠. 공영 공간, 그게 설사 그 소방법이 저촉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갔으면 최소가 벤처고 또는 자영업이고 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인데, 그 전면에 나와 있는 그 파사드에 돈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회사 안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급적이면 그 MDF 떡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거 자주 언급하는데, 목수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하는 게 목수가 아니에요. 목수는 사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공영 공간이고, 거기다가 뭐 필름 다 붙여놓으면 뭐 또는 칠 다 해놓으면 누가 MDF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복도에는 뭔가 새로운 시장을 할 거면 적어도 방화석고 정도는 칠 수 있어야 된다. 방화석고 정도 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도,
다 같이 사용하는 복도, 물론 이제 우리 내 대문 앞이니까 내 거라고 치더라도 남들하고 같이 쓰는 복도 같은 경우에 뭐 타카를 빈못을 써라 텍스에다가 빠지지 않게,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얘기하는 놈들이 그놈들이 그게 목수냐고. 응? 그게 빈못을 쏘면 물론 덜 빠져요. 하지만 내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쳤어. 너희들은 다음에 그럴 일이 생기면 텍스를 중간중간 뜯어갖고 다롭게 대놓고 위에서 피스 박으라고. 응? 그거 어떻게 혼자 박, 옛날에 그 목수들이 그랬죠. 그거 어떻게 혼자 박냐고. 응? 어떻게 혼자 박냐 그랬는데, 이 혼자 이걸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혼자 못 박으면 잠깐 누굴 불러서 붙잡아 달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작업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그 회사가 주인이 바뀌거나 또는 임대했던 사람이라 나갈 때 그걸 뜯어주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일이 커지죠. 그거 그냥 다 바라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자기들 벌어먹을까만 생각하고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작업하는 게 과연 목수들이 할 거냐 이거야. 네? 아파트 사람 사는 집에다가, 죄송합니다. 영상이 잠깐 전화가 와서 끊어졌는데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 사람 사는 집에다가 그냥 전부 MDF 떡칠해가지고 필름 붙이고, 그게 얼마나 사람한테 해로운지. 그냥 맨날 콧구멍에 MDF 가루 그냥 코 풀 때마다 그냥 초콜릿하고 가루 팍팍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나? 아니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사고 안 해보고 일을 할 수 있나? 에? 저는 저의 동료가 되거나 또는 뭐 같이 동료 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목수들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치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이면 그게 다 매뉴얼처럼 돼 있는 이 거지 같은 사회 풍조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응? 똑바로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 그렇게 되면. 에? 어리버리 그냥 그렇게 다니는 놈들만 저 조회수 팍 올라가고 방송 타고 그러면 유명해지는 거지. 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여러분, 저는 신문에 안 나왔겠습니까? 저는 TV에 안 나왔겠어요? 저는 잡지에 안 나왔겠습니까? 에? TV에 한번 나오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전화 받죠. 에? 그래도 그거를 다 돈으로 바꾸려고 우리가 혈안돼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할 건 하고 아닌 건 안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막 합한 7.5mm짜리 갖다가 떡가베를 쳐요. 에? 그걸 인테리어라고 한다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라리 그 눌러봐서 군데군데 튀어나온 데만 타카를 찍든가, 아니면 뒤에다가 얇은 합판이라도 한 장 중간중간에 띠로 이렇게 치고 합판을 고정하든가 해야지, 무슨 폼 싸가지고 떡가베를 그렇게, 도저히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 못하겠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인정이 안 돼요. 응? 목수는 그냥 조립봉이 목수가 아니라고, 이 사고하는 게 목수라니까. 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목수는 쟁이가 아니라고. 응? 권위를 가지고 일해야 돼. 권위를 가지고. 권위 의식이 아니라 내 일에 대한 어떤 권위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일반인들한테 방범목으로 그냥 집안에 가구 짜주고, 그 페롤 냄새 나는 거 갖다가 그냥 폼 싸갖고 떡가베 치고, 그게 사람 사는 집이냐는 거야 그게. 에? 가뜩이나 그 콘크리트 그 세멘떡도 나쁜데 거기다가 그렇게 더 나쁜 걸 갖다 쳐발라주고, 그거를 당신들이 그걸로 돈 벌어 먹었다고 좋다고 유튜브에서 그걸 찍고 앉아있냐고. 어떻게 직업적 양심상. 에?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팀은 그런 거 물론 하죠. 근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응?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우리는 안 해. 돈이 뭐 눈앞에 돈이 보여도 그거 안 한다고. 그거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사람 사는 집은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게, 사람이 안전하게 해야 돼. 우리가 식생활이 개선되고 체형이 좋아지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지만, 그런 병을 이길 정도의 우리가 이제 몸 상태까지 이렇게 발전했지만, 사람 사는 집은요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풀도 좀 이렇게 좋은 풀 갖다가 적당히 써야지, 문짝에다가 합판 붙인다고 그 문짝에다가 전체를 다 그냥 본드를 떡을 쳐가지고, 그 풀이 영원히 가요. 그게 풀리지. 안 해본 거야. 목수일 20-30년 한 사람들도 그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그렇게 거기다가 그 포르말린 덩어리에 본드를 이렇게 떡칠을 해버리면 그게 어디
사람이 숨쉬고 살겠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그렇게 아토피가 심한 거예요.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토피를 어릴 때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물론 성인이 되고 몸이 좋아지면 그 병은 이제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 저는 안 당해봤지만 그 고통 때문에 사람이 막 뭐라 그래요.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봤다고.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온 거는 그 과거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눈에만 보기 좋으면 뭐 무늬목, 방부목, 화학 페인트 뭐 이런 거 안 써본 게 없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딱 어떤 결심을 갖고 끊고 지금 제 그 캐리어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 왜 같은 직업인들끼리 논쟁이 없었겠고 그 시장이 너무 시장의 파이가 작아서 그 안에서 그거를 벌어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하지만 적어도 알고 선택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뭡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조언을 하는 거죠. 조언을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10대, 20대 청년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알고 본인도 그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네이버 지식인이 그 사람 잡은 것처럼 지금 유튜브가 여러분들 잡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람 잡고 있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인 것처럼 돼 있다니까.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어제 낮인가? 오늘 어제 낮인가 보자. 뭐 어디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 뭐 목수 유튜브가 뭐 이렇게 팀원을 늘리려고 일들이 많아지니까 막 방송 나가고 유튜브 뜨고 그러니까 막 일은 미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늘리려고 목수 한 명 뽑는데 뭐 공개 모집했더니 뭐 2,300명이 모였다 그래. 에? 그 2,300명을 누가 어떻게 심사할 건데? 일 시켜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 에? 물론 인성도 봐야지. 근데 2,300명 한 명 뽑는데 2,300명이 모집 그렇게 지원했다는 것도 너무 웃긴 거고 아마 그 2,300명 중에 목공인 안 해본 사람도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기준에서 뽑아서 키울 거냐고. 장난치는 거지. 그건 쇼하는 거고. 어? 그건 장난치고 쇼하는 거야. 유튜브에다가 대놓고 세상에 대한 장난과 쇼를 보여주는 거라고. 어? 그거는 대중문화에 대한 기망이에요. 응? 그거 면접 봐갖고 알 수 있어? 팀원들 뭐 5명, 10명이 앉아갖고 사람들 이렇게 그룹별로 앉혀가지고 말 몇 마디 시켜봐서 그 사람을 우리 팀으로 픽업할 수 있냐고. 응? 음식 한 번 안 해본 사람들한테 저 백종원의 뭐 골목 식당이 무슨 치트키를 하나 써가지고 그냥 대박의 꿈을 이뤄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 거기에 대한 그 순기능도 있지만 그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그게 얼마나 허상이고 나쁜 건지는 다 나온다고. 그게 싸게. 응? 그냥 막 그게 세상 거저먹는 게 어딨어요. 다 그렇게 배워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목수일은 그렇게 막 2, 3개월 배워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시중에 있는 공방 2, 3개월에 창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현장에 있는 목수들도 그렇게 뽑는다고? 어? 그런 애들이 어디서 뭘 배우고 뭐 위아래가 어딨어? 어? 내가 현장 나가서 애들 가끔 시험 본다니까 그 가대 같은 거 쳐놓으면 석고보드에다가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너 이거 나무 어떻게 쓰는 건지 내가 물어보고 아무거 나무 이름 몇 개 그냥 소송 MDF 합판 석고보드 코아 합판 나왕 합판 이것만 알면 그냥 목수인 줄 알아. 그냥 다루기만 알면 그냥. 응? 나무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게 구분도 안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거 30만 원 40만 원씩 일당 받으면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고 그게. 응?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 젊은 친구들 그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좀 이게 우리가 그 기초부터 그 마감까지 거의 이제 안 해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어떤 그 눈과 좋은 손과 좋은 심성을 가지고 이제 일하는 거를 추구하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세 가지를 다 배워야 된다는 거야. 머리, 마음, 손 이런 걸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령만 배우지 말고 기술부터 익히려는 거야. 그래서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또는 낮에는 공방에서 일하고 자기가 뭔가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저녁에 공방에 와서 나는 옆에서 저 졸고 있더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칼도 갈고. 어?
내가 봐줄 테니까 내가 봐줄 때 하라는 거야. 어? 너희들 딴 데 가서 그거 배우면 5년 7년 배워도 다 못 배워. 어? 나한테 배우면 빠르면 5일 7일이면 내가 그 급소를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응? 사람마다 이 다리의 스탠스부터 손가락 파지까지 지금 이 사람이 칼을 갈고 있으면 얘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왼쪽이 뭉개지는지 오른쪽이 뭉개지는지 우리는 그 귀로 다 구분한다고. 응? 그러니 저 젊은 애들하고 같이 보는 그 유튜브 영상 몇 개 보면서 그 사람이 안 보이겠어요? 응? 그 사람이 안 보이겠냐고. 그 팀이 안 보이겠냐고. 응?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동네 한 바퀴 하면서 20대 청년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너 쟤네들 어떻게 따라갈래? 대답을 안 해, 저게. 대답을 아직 안 했어. 내가 물어볼 거야. 이 영상 끝나고 제가 물어볼 거야. 너 아까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너 쟤네들 어떻게 따라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 어떻게 따라갈 거야? 다시 물어볼 거야.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 본인이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칼 하나 갈더라도 중간중간 제가 가서 봐주고 이게 왼쪽이 오른인지 오른쪽인지 맞는지 좀 잘못됐는지를 저하고 생각이 일치할 때까지. 그래서 그 미세한 거를 눈으로 볼 때까지 가르쳐요. 응? 똑바로 볼 때까지. 응? 엉뚱하게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보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하고 나하고 같은 색깔이 일치할 때 손으로 만져봐서 이 날이 뒤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날이 다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를 다 봐야 된다고. 응? 저 어디 서양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저 서양 사람들이 팔뚝에 털이 많으니까 거기다 긁어보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그 딱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 아는데 뭘 긁어봐 긁어보기는. 에? 바보 같은 거지. 미개한 거지. 에? 우리와 같은 눈썰미와 우리와 같은 손 감각이 좀 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목수가 되려면 기본 요령이 아닌 기술부터 배우고 이 눈이 커져야 돼. 뭐 실눈이 이렇게 왕눈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물을 보는 눈이 시각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도 그렇고 이 시력도 마찬가지. 다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안목이 올라가고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고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에? 똑같은 돈을 주고 사람을 쓰는 건데 어리버리한 놈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좀 격조가 있고 안목이 있고 철학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일 잘하는 놈이 낫지. 에? 아유 이거 좀 돈 더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일 대충 해주세요 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목수들을 고용하는 그 고객의 복이라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조상이 덕을 쌓았던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던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는 혹시 저하고 생사거락을 같이 할 젊은 친구들이 제가 가진 저의 고집 때문에 혹시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갖지 않을까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총량자에 아직은 걸리면 안 된다. 인생에 왜냐하면 젊을 때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거의 몸이 그냥 부서지기 직전까지. 요즘 아침에 8시에 가서 5시는 현장 다 도망가는 놈들은 우리 몰라. 우리는 하루에 한 3-4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새빨간 벽돌만 눈에 띄면 그냥 그거 베고 그냥 잤다니까. 그냥 현장에서. 그렇게 일 안 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몸이 부서지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늙어서 뭐 신경통만 남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일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나의 노후의 어떤 발판, 자아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이 너무 길고 쓸데없는 말도 많고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돌리기를 한번 보세요. 빨리 돌리기로. 저도 가끔 그래 보는데 내가 그걸 배웠거든. 1.2, 1.5 이렇게 빨리 돌려서 그 말을 캐치하는 거를 젊은 친구들한테 배웠는데 그거 아주 때로는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왜 아까도 MDF 떡칠, 합판 떡칠 이런 거 제가 가급적이면 기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그 소방법이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설사 소방법에서 강제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아니까 지켜야 돼. 그 석고 같은 걸 치면 이 화재 시 그게 이제 석고가 버텨주는 시간이 있어요. 적어도 집은 불탈지언정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불이야 그러면 이제 가스 먹고 쓰러져 갖고 불타 죽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고개 숙이고 그 집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가에 가서 일을 해보면 상가 10층 이상, 9층인가 10층 이상 되는 데들 일부 업종은 나중에 소방서에 나와서 스프링클러 위치나 자재 쓴 거나 이런 걸 다 봅니다. 방염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보는데 이게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제조든 업장이든 다 나는 곳이면 전체를 다 봐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가 왜 책상머리, 탁상 행정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십니까? 전업종을 다 봐야죠. 근데 10층인 것도 웃겨. 9층은 돼. 그러면 2, 3층,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고 9층은 살아요, 여러분. 예? 보통 우리가 한 3층 높이만 넘어가면 뛰어내릴 때 다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예? 최소한 뭐 복합골절이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2층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다 어디 한두 군데씩 부러질 텐데 3, 4층 이상 올라가면 거기서도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저는 5m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봤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법을 우리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 같은 데는 반드시 이제 방화석고로 시공을 해주시고 안에는 다 일반 석고로 치더라도 그리고 외벽에 관련돼서 좀 누수가 생길 수 있거나 뭐 이런 쪽은 좀 방수석고 이런 걸 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석고보드를 완피만 치고 말거나 한 장만 치고 말거나 이런 현장들이 있는데 돈 아낀다고 그 주먹으로 치면 뻥뻥 뚫리지 않아요? 누가 주먹으로 치냐고. 정말 일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로. 합판을 한 장 치고 석고를 치든가 합판을 한 장 치고 석고를 투피를 치든가 뭐 액자라도 걸고 뭐라도 하려면 뭐 안에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 액자 안 걸고 살아요? 석고 앙카만 써가지고 아주 그 무게가 가벼운 그런 조그마한 액자만 겁니까? 업종에 따라 그게 또 다른 건데 그러면 이게 벽체가 합판 한 장에 석고 2장이 되기도 하고 합판 한 장에 석고 한 장이 되기도 하고 합판이 9mm였다가 12.7mm였다가 36이 됐다가 38이 됐다가 48이 됐다가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 어떻게 그 전문가들이 일하는데 전부 그냥 조그만 거 갖다 쪼가리 붙여갖고 벽지바르면 안 보이지. 내 발에 갖고 벽지발로 하는 거 보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필름공화국, 벽지공화국에 사는 거예요. 페인트 칠도 못하고 그 아름다움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양성이라는 게 말살됐잖아, 여러분. 이 모든 공사에는 항상 이 목수들이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목수들이 바보 같으면 세상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젊은 친구들한테는 너희들이 비록 20대, 10대지만 앞으로 너희 그 어떤 자아와 주권을 갖고 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니들 고집만 부리고 너희들을 믿고 고용한 사람들 기망하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무조건 거꾸로 가지 말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 니들이 봐서 아니면 사장님 여기는 방아석고 쳐야 됩니다. 여기는 MDF 떡 칠하면 안 됩니다. 이 합판 떡갈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도 그게 개념 없는 사람이고 니들 알기 우습게 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그냥 내가 이런 개집을 지을 바에는 내 이건 안 하겠다고 연장 싸서 나오라고. 밖에 나가면 니들은 벌어먹을 때 많아요. 우리 같은 꼰대들은 갈 데가 없어도. 연장 싸갖고 나오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고객들하고 싸우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다투고 분쟁을 만들려는 게 아니야. 니들끼리도 마찬가지지. 너희들 일하는 애들끼리도 마찰을 하면 안 돼.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일반인들이 뭘 알아. 방부목 가지고 침대 짜고 벤치 짜고 일반인들이 뭘 알아. 안 썼고 오래 쓰려고. 그거 쓰면 안 된다고. 납중독 같은 거 되면 사람이 한 2, 3일 만에 사망한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과거의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나 없나 몰라. 위험하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방부목을 작업할 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기피하는데 혹시라도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작업자들 마스크 쓰고 나무 자를 때 장갑 끼라는 거야. 장갑 끼면 위험하지.
장갑 끼면 위험하지. 맨손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그거 자르고 남은 거 아무데나 막 폐기 막 하면 안 돼. 불에 태우는 것도 불법이고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에요, 여러분. 응? 그런 거는 저 화력발전소 같은 데 보내서 한 8,000도 이상으로 그냥 확 태워가지고 증발시켜야 되는 건데 그 시중에다가 다 이렇게 묻고 떼면 안 된다고. 응? 아무리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아무리 저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단속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응? 그게 전문가예요. 응? 이 유튜브에 조회수 몇십만씩 나오면 뭐해? 응? 나왕아판 갖다가 그 패널 투성이 그 포를 말린 덩어리 같은 거 갖다가 전부 다 떡값에 치고 앉아 있고 그 피리 같은 거 그 갖다가 저 벽에 두르고 앉아 있으면 응? 거기 누워 자려는 거야? 당신들은 돈 벌고 빠지는 것만이지만 그 집에 누워서 하루 10시간씩 자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응? 그래서 우리 저 윤목수의 팀 또는 제가 앞으로 같이 성장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될 10대 20대 젊은 친구들 물론 30대 40대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여러 번 잔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번 얘기해서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작업하라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면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내 팀에 합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전적으로 너희들 때문이다 이거. 내가 25년 동안 딱 지금 25년을 안 한 일인데 25년을 안 한 일을 지금 너희들 때문에 하는 건데 어? 나 혼자 있으면 그거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다루피 자르고 석고치고 뭐 이런 거 하지. 어? 너희들도 봤잖아. 내가 매일 가베치고 댄조하고 하냐? 안 하지. 내가 마지키를 세우고 그런 거 매일 해? 매일 안 해. 어떤 거는 막 5년 10년 만에 하는 작업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해? 니들이 보기도 신기하지. 응? 분명히 내가 저거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하거든. 그게 왜 그래? 몸이 기억하니까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만 되면 어려운 게 없다고. 응? 자, 이제 오늘 영상은 제가 중간에 전화가 와서 두 개를 이어붙여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이 좀 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오늘은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왜? 다 아는 내용을 하는 거잖아. 우리 뼛속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을 전달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마음 불편한 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거 저하고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5번씩 봐야 돼.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